자, 이제 마지막 장이 됐는데요. 저희가 43장 보안 및 업데이트는 사실 보안이라는 사항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깊은 쪽이라 가지고 저희가 뭐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책에서 소개됐듯이 그 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미리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랑 업데이트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도 책이 잘 나와 있는데 명령어 하나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윈도우즈 XP나 뭐 2000이나 2003계열에서 그 자동 업데이트 기능 있죠? 그거랑 같이 레드햇도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령어 하나만 치고 그 다음에 다음만 누르면은 바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뭐 따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명령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잠깐 동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 그 바로 뒷부분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총정리는 아니고 무엇을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뭐 제목이라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이 그 리눅스를 앞으로 공부를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침입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을 때는 사실 전체 설치하고 뭐 그냥 포트도 방화벽도 다 열어놓고 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정식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 운영을 해야 된다. 또 설치도 내가 필요한 것만 설치하라는 얘기죠. 자, 내가 필요도 없는데 다 설치해놓고 서비스가 되는지도 안 되는지 내가 서버에서 모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관리자들이. 자, 그러니까 적게 설치하는 걸 꼭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현재 설치된 패키지가 무엇인지, 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종종 확인을 해오는 게 좋습니다. 그게 명령어가 RPM QI 옵션으로 패키지명 쓰면은 해당 패키지의 정보가 버전까지 상세히 나오니까 그렇게 종종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게 열어라. 그리고 적게 열어란 말은 당연히 적게 설치해서 적게 쓰면 되지만 혹시 설치를 해서 만약에 잠깐 쓰거나 안 쓴다 그러면은 필요 없는 서비스나 포트 같은 건 중단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웹이랑 뭐 메일, FTP 뭐 이런 걸 쓰다가 만약에 어느 날 뭐 이거는 웹서버는 다른 데 옮겨서 안 쓰고 메일 서버만 쓴다 그러면은 이 웹서버나 FTP 서버에 대해서는 그냥 두지 말고 필요 없는 서비스니까 이런 걸 포트를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혹시 이쪽으로 침투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필요한 것만 열려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확인을 하고 또 암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랑 저는 텔넷, 뭐 FTP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암호화되지 않아서 그냥 리모트 로그인, 리모트 로그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텔넷 같은 경우엔 옛날에 많이 쓰던 거래 가지고 우리가 쓰기는 쉬운데 왜냐면 워낙 인지도 많이 돼 있고 여러분이 공부하기도 좋은데 텔넷 자체를 쓰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쓰는 것을 여러분한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할 때는 텔넷 서비스를 뭐 게다가 원격지에서 루트로 사용자로 접속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더 위험하겠죠. 물론 우리는 뭐 학습하는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 방법을 그 실무에서 내가 운영하는 서버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도록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SH 있었죠. 이렇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몬을 관리하는데 데몬이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데몬을 구동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만약에 루트 사용자 권한으로 데몬을 구동을 하면은 누가 그 데몬에 들어와서 데몬을 이용해서 루트 사용자의 권한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기 바라고 대개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레드햇에서 그 구동하는 것은 루트 사용자로 구동되는 데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내가 소스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확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프로그램들도 설치되어 있는 것거나 일반 사용자들이 하는 것도 여러분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쪽 부분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그 좋은 관리자가 되는 사실 뭐 해킹이 안 되고 사고가 안 나면 괜찮거든요. 근데 사고라는 건 사실 한 번 나면은 이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 쪽인데 뭐 이게 제목이 업데이트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그 커맨드상에서 업투데이트란 명령만 치면은 그 다음에 창이 떠가지고 자동 업데이트 되게 다음 누르면 되니까 그리고 뭐 등록이 되면은 사용자 등록 거기
그럼 뭐 인터넷에서 사용자 가입하듯이 그런 식으로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 업데이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보안 및 업데이트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여러분한테 잠깐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했던 처음부터 쭉 여태까지 공부를 쭉 해왔는데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정리라는 게 우리가 뭘 했는지 여러분 당연히 잊어먹었겠죠? 지금까지 해왔으면.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처음에 레드햇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레드햇을 설치를 같이 해봤죠?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그냥 CD나 이렇게 설치를 해봤고 또 FTP 서버에서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도 같이 해봤고 시스템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명령어들을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파일 시스템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내서 알아봤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같이 여러 가지 명령어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레드햇 리눅스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서 부가적으로 이제 쉘 프로그래밍까지 같이 공부를 해서 쉘 프로그래밍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레드 리눅스 시스템을 서버 구축을 혹시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레드 리눅스에서 그 강력한 힘이 바로 네트워크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서버들 대부분의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요하게 사용되는 네트워크 서버들을 구축을 해봤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기초 개념을 같이 알아봤고 우리가 해봤던 게 뭐냐 특히 네임 서버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처음에 그 초보자들이 개념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3번 정도 실제 같이 구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랑 메일 서버도 2번 구축해 본 거죠. 우리가 인트라넷 상에서 직접 메일 서버가 운영되는 것을 같이 한번 구축을 해봤고 우리가 실무 구축에서도 같이 메일 서버 구축을 해봤죠. 그리고 DB 서버에 대해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뭐 교재는 없었지만 해봤는데 이거 해본 게 DB 서버 자체만 운영하더라도 리눅스가 굉장히 유용한 서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간을 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웹 서버 구축은 그 소스 컴파일러 해가지고 그 APM이라고 하죠. APM, 아파치, PHP, MySQL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네임 서버, 메일 서버, DB 서버, 웹 서버를 내가 실제 서버를 구축할 때 어떻게 도메인부터 어떻게 따올 건지부터 같이 해봤죠. 그래서 도메인을 실제 따와가지고 따온 도메인을 가지고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네임 서버를 구축하고 등록하고 웹 서버, DB 서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쪽에서 해봤죠. 같이 이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념들을 잘 이해했다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서버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분이 그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프로 FTP와 삼바, NFS, DHCP 그리고 방화벽까지 같이 한번 구축하는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수업을 해왔는데 제가 사실 뭐 여태까지 녹음을 좀 장시간에 걸쳐서 하긴 했는데 좀 아쉬운 점도 많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번에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사실 하나하나 이게 뭐 사실 리눅스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그 부분에서 웹서버 하나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파고들면은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시간을 이거로만도 사실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DB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로 하나로만 할당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목적이 우리가 지금 나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게 숲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숲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게 일단 개념 파악을 하고 계략적으로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구동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실습 위주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실습이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뭐 제가 한 거지만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미리 같이 시연을 해본 거죠.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혹시 좀 불만스러울 만한 게 왜 웹서버든지 뭐 네임 서버, DB 서버 이게 사실 설정 파일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 하나하나 얘기를 안 해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면은 시간만 자꾸 갈 뿐이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전반적인 흐름을 위주로 여러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요거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서버를 개념을 갖고 구동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 옛날에 공부할 때
이게 웹서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웹서버 그 설정 파일에 대한 게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책에도 잘 나와서 요거를 파악을 쫙 해서 알겠어요, 이거는. 근데 실제 웹서버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려니까 너무 막히는 게 많아요. 요거는 알겠는데 웹서버가 가동되고 이렇게 어떻게 네트워크에서 가동되고 이렇게 되는지 그런 개념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더 그 공부에도 흥미가 떨어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요거 구동되고 운영되고 그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아 일단 된다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진짜 실무로 운영할 때는 이때 사실 필요하죠. 요 상세한 설정 파일이 요 상세 설정 파일을 여러분이 찾아서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실 좋은 리눅스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제 생각입니다. 뭐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여러분이 일단 꼭 사실 리눅스 말고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 이 강의를 리눅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리눅스 말고 다른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베이스 쪽도 강의를 하는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이 숲을 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은 또 응용이 되거든요. 내가 리눅스 말고 리눅스 전반적인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른 OS, 윈도우즈 계열도 이 리눅스 서버들 있죠. 이런 걸 쭉 구축을 하면은 윈도우즈 계열에서 서버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툴이 다를 뿐이지. 그렇게 전반적으로 숲을 볼 줄 알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할 때는 나무 하나하나 아까 얘기한 이런 설정 파일들 너무 지저분하네요 화면이 설정 파일들을 하나하나 그때는 뭐 공부를 안 해도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깊게 음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숲을 보는 게 사실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눅스라니까 내가 뭐 난 리눅스만 절대 할 거야. 사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리눅스만 하더라도 꼭 다른 OS나 다른 프로그래밍 지식 같은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리눅스 관리자가 가능하거든요. 나는 리눅스만 할 거니까 윈도우즈는 배제하고 뭐 다른 유닉스도 배제하고 이러면은 다른 그 OS와 다른 그 윈도우즈나 다른 유닉스의 특성을 여러분이 파악해야만 리눅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리눅스를 더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리눅스 공부와 더불어서 다른 OS와 다른 프로그래밍 있죠. 특히 프로그래밍 지식 같은 거는 그 C 계열이나 뭐 자바 계열 같은 거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익힐수록 여러분이 더 부가적으로 리눅스 하나를 위해서도 더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도 꼭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눅스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이 뭐 후배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나중에 누구한테 체계적으로 가르쳐줄 때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을 해보길 바랍니다. 사실 요거까지 되고 나면은 그럼 여러분이 요렇게 내가 잘한다 그럴 때 잘 아는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지식을 체계적으로 잡고 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리눅스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리눅스를 지금 이 강의를 들은 분 중에 실무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공부를 하는 분도 있죠. 그러면 공부만 하고 뭐 그다음에 사실 윈도우즈가 편하죠. 그 공부만 하고 뭐 끝나면 되니까 그렇지만 꼭 리눅스를 설치를 해서 하루에 그냥 아무 뭐 인터넷 같은 거 쓸 때는 뭐 리눅스로 써도 별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눅스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꼭 해주길 바랍니다. 그 윈도우즈 계열도 물론 해야 공부도 하고 사용도 해야 되지만 리눅스를 한번 공부하고 책을 덮고 뭐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항상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리눅스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면서 앞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공부하는 학생 입장이더라도 리눅스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내가 웹서버나 이렇게 DB를 구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한번 그럴 때 심심하면 또 우리 강의했던 자료를 가지고 한번 구축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실무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마디로 엑셀만 쓰는 사용자다 주로 그런 사람이 뭐 리눅스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리눅스용에서 아니면 만약에 엑셀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렇게 한번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여러분이랑 같이 사실 부족한 강의를 여러분이 끝까지 따라와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 발전적이고 더욱 실력 있는
리눅스 관리자나 리눅스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